코스피가 드디어 사상 처음으로 6천 고지를 넘어섰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모두가 축배를 드는 이 축제 같은 순간에 이상하게도 시장 한편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뜨거운 환호성 뒤에 대체 어떤 긴장감이 숨어 있는지 그 실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6083.86.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고요. 한국 증시 역사에 새로 쓰인 정말 기념비적인 종가입니다. 심지어 장중에는 6100선까지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으니까요. 그야말로 역사의 한 페이지가 새로 쓰인 거죠. 아니, 이 상승세가 얼마나 폭발적인지 감이 오시나요? 5천을 뚫었다고 환호한 게 불과 한 달 전인데 그새 1000포인트를 더 끌어올린 겁니다. 정말 엄청난 속도죠. 이 덕분에 연초 대비 상승률이 무려 44%를 넘어서면서 전 세계 주요 증시 중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전례 없는 랠리를 이끌어낸 걸까요? 다들 궁금하시죠? 이 거대한 상승을 만든 두 개의 강력한 엔진이 있는데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차트 한번 보세요. 이게 거의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딱 이 두 반도체 거인이 벌어들일 걸로 예상되는 돈이 코스피, 코스닥 전체 상장사 순이익 전망치의 절반이 넘는 무려 52%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와, 이건 사실상 이 두 회사가 우리 시장 전체의 방향키를 꽉 쥐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요즘 반도체 쪽은요, 좋은 소식이 정말 쏟아져 나옵니다. 먼저 SK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에 무려 31조 원. 와,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기로 했고요. 또 요즘 제일 핫한 HBM. 이거 수요가 폭발하니까 공장 가동 시점까지 앞당겨 버렸습니다. 여기에 또 엔비디아가 차세대 칩 공급사를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 딱 나눠서 경쟁을 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이게 기술력에 자신 있는 우리 기업들한테는 오히려 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확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엔진, 바로 자동차입니다. 현대차가 하루 만에 주가가 9%나 뛰면서 랠리의 또 다른 한 축을 담당했죠. 내용을 보면요, 캐나다의 엄청난 방산 프로젝트에 수소 인프라를 지원한다는 소식도 있고, 미국 시장에서는 하이브리드 생산을 확 늘려서 도요타를 바짝 추격하겠다는 공격적인 계획도 나왔습니다. 거기다 AI, 수소, 로봇 쪽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까지 발표했으니 이런 다양한 호재들이 주가를 그냥 힘껏 밀어 올린 거죠. 자,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렇게 좋은 소식들이 넘쳐나는데 왜 시장의 불안감은 오히려 최고조에 달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시장은 최고점을 찍었는데 불안감도 최고조에 달했다는 이 기묘한 역설, 지금부터 여기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현재 시장의 모순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데요. 왼쪽을 보세요. 코스피는 환호성을 지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죠. 그런데 오른쪽에 공포지수, 이 V코스피도 같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축제 분위기는 한창인데 정작 파티해온 사람들의 긴장감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거죠.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겁니다. 아니, 파티가 이렇게나 뜨거운데 왜 다들 춤추고 즐기기보다는 슬금슬금 출구부터 확인하고 있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화려한 지수 상승이라는 수면 바로 아래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네 가지의 숨겨진 균열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시장의 기초 자체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위험들이죠. 그 네 가지 위험이란 바로 첫째, 엔비디아 효과. 둘째, 상법 개정안의 그림자. 셋째, 31조 원에 달하는 신용융자 폭탄.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역풍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죠. 자, 첫 번째 리스크는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지금 우리 반도체 주식, 특히 SK하이닉스는요, 엔비디아의 실적과 HBM 수요 전망에 거의 운명 공동체처럼 묶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아주 조금이라도 못 미치게 되면 코스피 6천 시대를 연 이 축제가 끝나고 첫 번째 하락 시험대가 바로 여기서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아주 큽니다. 두 번째는 상법 개정안의 그림자입니다. 이게 뭐냐면 기업이 자기 회사 주식을 사면 그걸 무조건 소각, 그러니까 없애버리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얼핏 들으면 주주들한테 좋은 거 아니야? 싶죠.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경영권을 방어할 수단이 하나 줄어드는 셈이고 또 소각하는 데 드는 비용 부담도 커지니까 한마디로 상당한 불확실성을 떠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이게 진짜 무서운 건데요. 바로 31조 원짜리 시한폭탄입니다. 소위 말하는 B2, 즉 빚내서 투자한 돈이 역대급으로 쌓여있다는 뜻이거든요. 만약 시장이 조금이라도 삐끗해서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증권사에서 강제로 주식을 팔아버리는 반대 매매가 연쇄적으로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하락의 속도를 몇 배로 키울 수 있는 정말 가장 위험한 내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외부 변수, 즉 글로벌 리스크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더 강력한 관세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고요. 또 한미 간의 안보 문제에서도 약간의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런 이슈들은요, 외국인 투자 자금이 썰물처럼 쫙 빠져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시장 상황을 쭉 훑어봤는데요. 이 복잡한 역학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시려면 꼭 알아둬야 할 핵심 용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앞에서 계속 나왔던 VKOSP, 바로 공포지수입니다. 이건 간단히 말해 앞으로 시장이 얼마나 흔들릴 것 같은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예상을 숫자로 나타낸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는데 이 공포지수도 같이 치솟고 있다는 거죠. 이건 마치 아주 높은 곳에 올라선 사람이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느끼는 아찔한 현기증처럼 시장의 역설적인 불안 심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 용어는 반대 매매입니다. 이건 뭐냐면 빚내서 산 주식의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증권사가 투자자 동의도 없이 주식을 강제로 팔아버리는 겁니다. 돈 빌려줬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 31조 원의 신용융자와 바로 직접 연결되는 개념이죠. 시장이 하락할 때 이 반대 매매라는 첫 번째 도미노가 딱 쓰러지기 시작하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WGBI, 바로 세계 국채 지수입니다. 여기가 뭐냐면 글로벌 채권 시장의 꿈의 무대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만약 우리나라가 여기에 편입이 되잖아요? 그럼 최대 100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패시브 자금이 기계적으로 자동으로 우리 시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돈이 들어온다는 걸 넘어서 한국 경제가 그만큼 안정적이라는 걸 전 세계에 공인받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정말 중요한 잠재적 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코스피 6000 시대. 그 정상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분명 역사적이고 짜릿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기반이 과연 더 높은 곳으로 7000, 8000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만큼 정말로 충분히 단단할까요? 그 판단은 결국 우리 모두의 몫이겠죠.